에너지 고속도로란 무엇일까? 대선 유력 후보의 기후 공약을 두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뚫겠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태양광을 세우는 건가? 전력망을 까는 건가? 아니면 기존의 송배전망을 막 최신식 고속도로 최고속으로 바꾸는 건가? 저희가 빨리 이해를 못하죠. 논의가 분분한데 과연 에너지 고속도로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후에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해양기술 회장인 안승환 부경대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 그래도 전기 얘기를 오늘 저희가 했던 게 기후 톡파원이란 코너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윤나무님이 챗GPT 사용하는데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쓰면 그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가 얼만큼 더 사용해야 되는가, 네네.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최숙자님도 오늘 기후 리포트 듣고 나서 저 AI는 아직 안 써봤는데요. 전력도 문제지만 우리가 먹을 깨끗한 물을 여기에 쓰다 보면 먹을 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를 다르게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나 물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들으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안승환 부경대 겸임 교수님. 부경대학교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학교예요. 여기 네. 저희 친척이 여기 예. 교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여기 정말 그 해양에 관해서 네네. 수산학, 해양학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앞에 한국해양기술 회장이라고 하셔서 예.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기업체라고요. 네네. 한국해양기술은 어떤 기업일까요? 저희 한국해양기술은 그 해양공학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 자체가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해양에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993년 1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로 한 32년째 설립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각자 파트들이 해양공학을 중심으로 직접 물속에 수중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돼보자 그래서 한국해양기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1994년 이후에 그 우리나라에도 제주도하고 완도에 해저 케이블을 까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게 HVDC로 설치를 했었는데 HVDC 하면 예. 어떤 걸까요? 그게 이게? 뭐냐면 직류 송전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DC로 가게 되면 전력의 손실이 적으면서 네. 그 양방향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전력 그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력을 보내는 와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는 해저 케이블 쪽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저 케이블 전문 회사로서 네. 설계, 조사, 시공,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까셨던 그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예, 거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외국에서 케이블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네. 외국 기술로서 해저 케이블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한국에 94년. 네. 그때는 해저 케이블을 깔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 전력을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반드시 앞으로 미래는 케이블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공 관리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직접 잠수도 하고 그다음에 설치도 하고 네. 예, 그런 기능을 갖도록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수중 잠수 과학 기술 예, 전공하셨다고 하셔서. 예, 제가 해양대학에서 석사를 수중 잠수 과학 기술이라고 어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심해 잠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수는 기본적으로 커머셜에서는 50m를 한계로 보고 있는데 네. 예, 그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세츄레이션 다이빙이라고 그 믹스드 가스 다이빙이라고 별도로 또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런 쪽으로 전공했습니다. 아, 직접 잠수하신 건 아니죠? 직접 하죠. 아, 정말요? 예, 해야죠. 예. 그러면 선생님은, 회장님은 몇 미터까지 잠수를 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석사 때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원래 200m인데 보통 이제 90m 정도까지 그 챔바에서, 왜냐하면 예. 사람을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그 교육을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그렇게 공부를 그래서 했습니다. 90m까지 잠수했을 때 수압이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제 계시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격증이 국가에는 그 산업 잠수 기술이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기사하고 기능사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산업 잠수 기사라는 자격.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제 용접을 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해양기술의 회장님이신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네네. 명함을 보니까 주소가 수원이에요. 네. 수원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에너지 고속도로가 저희가 좀 잘 모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태양광을 까는 건가 아니면 기존의 송배전망을 막 초고속으로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가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속도로라는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송전망을 해저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송전망을 가지고는 그 생산된 전기를 도심으로 끌고 오기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송배전만 지나간다고 하면 민원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력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쓰려면 바다로 통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HVDC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신안에서 생산된 풍력 발전기의 전기를 우리 저기 수도권으로 받아서 쓸 수 있으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군산 쪽으로 거쳤다가 군산에서 다시 저기 평택을 거쳤다가 평택에서 다시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수도권에 가장 이렇게 근접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HVDC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바다는 공유 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민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용이합니다. 네네. 바닷가에 해저로 지금 송배전망을 해저로 뚫는다는 거죠. 그렇죠. 해저 케이블로. 해저 케이블로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어보면 케이블을 깔았을 때 우리를 뭐 케이블을 띄워요 또는 아니면 바닥에 그냥 이렇게 까는 겁니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반드시 해저 케이블은 매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설 깊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컨디션에 따라서 1.5m에서 한 3m까지 심지어 이제 제주도 그 하고 완도까지 깔았던 것들은 3m 정도 매설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지나가는 항행하는 선박들의 사이즈 그다음에 그런 거에 위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들이 필요해서 해저 케이블은 반드시 땅속에 묻거나 묻지 못하면 돌 등을 싸서라도 저 프로텍트를 하는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도 깊은데 그 해 밑에 있는 그 표면에서 또 그 밑으로 들어가서 깔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선생님들은 이미 제주도에서 그래도 완도까지 경험도 있고요. 이미 한번 해보신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섬과 섬 사이에 요즘에는 이제 섬 같은 경우에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해역에 대한 청정성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디젤 발전기로서 전기를 생산해서 섬을 저기 송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섬들에서 특히나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산된 전기 거꾸로 생산된 육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섬으로 보낼 때 그럴 때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냄으로써 주변 해역을 청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전돼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 같은 걸 안 쓰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이게 땅에서 저희가 고압 선전만 꺼리는 게 이제 옆에 사는 사람들 전자파 피해가 있을까봐 싫어하는 건데요. 이 바다 밑으로 깔면 우리는 괜찮지만 물고기나 해양 생물들한테는 피해가 없을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늘 받고 있습니다. 늘 받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그 해양 생물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막 걱정들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AC가 아닌 직류 DC로 직류 송전을 하게 되면
그 전력망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전자파 발생하지 않도록 쉴드를 하는 것.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차폐를 네. 하는 그런 구조들을 이걸 예. 칭칭칭 감았을 때 이게 전자파가 안 나간다는 안 나올 거죠. 수 있도록 직류는. 감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적 케이블을 깔았을 때 일반적으로 해적 케이블 루트를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아, 네.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해양 환경 그러니까 생물의 문제 그다음에 해양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뭐 조류의 문제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설계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더 깊이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해양 환경 쪽에 특히나 이제 북유럽 같은 데는 해양 환경에 관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특히나 높겠죠. 그리고 상당히 선진국 스타일로 뭐 그런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써 있는 논문이라든지 네.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레퍼런스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시공을 해보면서 보면 그래도 그 스테이블한 상태로 해양 환경들 생물들이 안정적으로 있는 것들을 저희가 논문에서 밝힐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설치되어 있던 거를 몇 년 후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양 생물도 그렇고요. 네. 환경이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조금 지금 늦다 보니까 출발이 늦다 보니까 맞습니다. 해외 사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우리가 위험한 건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고압 송전망을 바다 밑으로 해저로 깔았을 때 네네. 이게 기술적으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기술적으로 사실은 해외 송전망 같은 경우는 많이 검토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저희는 이제 해안 자체가 서쪽은 비교적 얕고 예. 그다음에 동쪽은 비교적 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양 환경 쪽으로 봤을 때는 동쪽 지역이 유럽 지역하고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조금만 나가면 수심이 금방 이렇게 깊어지는 뭐 그런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국처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같이 그랬던 사례들 보면 해저 전력망을 통해 가지고 송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전력 간의 문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러니까 전력을 주고받는 문제. 그렇죠. EU에서는 서로 전력을 주고받으니까 그렇죠. 예. 전력 그러니까 거래를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C가 필요하거든요. 직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류 송전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육상에서의 어떤 환경 문제보다는 바닷속으로 우리가 그 매설함으로써 환경 문제가 덜하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좀 세워져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바다로 전력을 보내는 그런 구조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상 송전망보다 환경 피해가 훨씬 덜하다. 그렇죠. 해저로 갔을 때.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 고려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결국 O&M 어떻게 메인테넌스를 유지 보수를 잘 할 건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면 우리가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 25년에서 30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5년 30년 동안에 유지 보수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케이블의 건전성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송전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O&M 하면서 저희들은 전력 기술에 대한 발전들이 확실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해저 케이블로 송배전망을 만들었을 때 20, 30년 동안은 유지 보수 기술이 축적이 되면 그게 전력을 다루는 기술을 또 높일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남미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에 진출해서 우리가 선진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 거화하는 그러면서 그들한테 기술력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기술을 또 수출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에너지가 곧 국력이라고 봐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뭐 5차 산업혁명이 나온다면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벌써 챗GPT 사용하는 걸로도 전기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요.
그래요, 여러분. 흥미진진한 이야기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또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안승환 부경대 겸임교수님, 한국해양기술 회장이신데요. 선생님, 제가 이건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 네네. 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가 결국 이 해저 송배전망이잖아요. 네네. 이 얘기 나오면 많이들 나오는 질문이 결국은 수도권 집중을 고착화시키는 거 아니냐. 네. 밑에서 만든 재생에너지 쫙쫙 네. 수도권으로 갖고 와서 네네. 이런 고속도로를 깔 게 아니라 그냥 산업체가 네. 재생에너지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하시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 해저 송배전망이 지역 네. 균형 발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바닷가 주변으로 임해 지역의 공단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사실은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게 삼면이 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다를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려면 사실은 수도권에 도심화 집중되어 있는 곳에 공단이 들어설 게 아니고 바닷가에 공단이 들어서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고속도로에 그런 그 케이블들이 들어오는 것에서 혜택을 보고 또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간헐적인 전기 생산을 가지고 기저 전력에 충돌이 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LFP 배터리를 통해서 ESS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같이 옵션으로 보완할 수 우리가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바닷가에 균형 발전을 된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서해나 동해나 그 주변에 있는 바닷가들이 활성화된다면 아하. 사실 우리 산업에는 상당히 그럴 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도심화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좀 바닷가로 좀 조금씩만 빠져도 아. 그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해상 풍력뿐만 아니고 지금 울산 지역 같은 데에서는 그러면 서해안 쪽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아하. 또 우려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동해안 같은 데는 지금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 그다음에 중공업 산업,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산업, 그다음에 O&M 산업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저 산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 발전 그러니까 동쪽은 유럽형 스타일의 그 부유식 해상 풍력, 그다음에 서쪽은 그 고정식 해상 풍력.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유럽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부를 만들어서 뭔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기획을 한다 그러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따라서 해안가에 그렇죠. 네네.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네.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미처 생각 못했지만 동해와 서해의 조건 차이로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균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그렇죠. 고정식 해상 풍력과 부유식 해상 풍력으로 네네. 다른 기술로 가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진작에 시도를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거는 저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도 있긴 있지만 네. 에너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수적인 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도체, 네. 뭐 자동차,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그러네요. 사실 전기가 주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네, 못 해보지 해봤습니다, 못- 예. 진짜. 그냥 단순하게 전기는 이거의 네. 보조로 예. 쓸 수밖에 없고 예. 항상 콘센트 꽂으면 전기가 있는 그거 걸로.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게 결국 전기의 가격이 AI뿐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모든 생산 원가에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주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 우리가 해저로 까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의 제약 요소는 네. HVDC라는 케이블을 사실 우리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케이블을 못 만들었고 우리가 직접.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 유럽에 있는 선진국 케이블을. 기술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네. 비용의 문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바다 물속에서 해양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했어야 되는데 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예. 특별하게 전력이기 때문에 산업부 거니까 관심이 없고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바다고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갯벌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장이라는 문제가 네, 있을 수가 네.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해군 또 작전 지역이라는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민들, 해군들. 그다음에 어민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가장 쉬운 그냥 개통만 갖고 있는 기존의 송전 개통망. 철탑에 예. 그냥 업데이트를 시키자.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예. 저는 생각할 때 되게 이제 앞으로는 해상 폭력에 대한 그런 전력 구축망을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국방부, 해수부, 산업부가 완팀이 돼서 그런 전력 생산에 대한 그 국가 미래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에너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 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원자재 하면은 네. 무슨 강철이나 네. 뭐 섬유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네네. 4차, 5차 산업에서는 전기가 원자재일 그렇죠. 수 예, 있겠어요. 예. 아, 그렇구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 예. 아무래도 대선 끝나고 또 다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사실 OBS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지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들을 진짜 나누고 계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세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바람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희 미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런 에너지는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만들어진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우리 아리백을 구현해서 리뉴블 에너지 100%로 해서 우리가 생산된 거를 해외에 수출한다거나 또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남미에 가서 기술을 전수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일조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진짜로 우리 OBS 진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나마 그래도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게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야, 감사합니다. 지금 천만에요. 홍미애 님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안승환 회장님 하셨는데 최숙자님, 윤세호님, 밀라노님, 빠콩님 전부 다 저희 애청자분들이 오늘 네. 얘기가 정말 재밌었나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해양기술회장이신 안승환 부경대 겸임교수님과 에너지 고속도로 해저 송배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자세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